여러분 안녕. 오늘은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더 일찍 눈이 떠진다.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 그 스튜디오라는 걸 이제 켜봤는데 나는 항상 일어나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봤는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어떤 분이 또 창문에 막 그 글을 남기셨어. 내 유튜브에. 근데 내용은 이런 거야.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소문이 돌았다. 라는 얘기를 했고, 하필 그 어머니들이 상담이 왔을 때 그 시끄러움이 절정을 이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엄마는 학원을 씩 둘러보더니 그냥 애들이 시끄럽네요. 아니면 애들이 많네요. 하고 가버렸고, 그 선생님은 또 한 명을 놓친 것 같은 뭐 그런 마음이 또 들었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애들을 대기를 걸어놓고 웨이팅을 걸어놓고 받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애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에 따라서 시끄럽긴 시끄러운가 봐. 시끄럽긴 시끄러운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빈 소문은 아닌 것 같아. 느낌적으로. 물론 애들이 그래요. 나도 느끼는데 이 시끄러운 애들이 상담이 오잖아. 그러니까 교습소 같은 경우 상담이 오면은 내가 자기들을 컨트롤을 못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시끄럽게 해. 그게 바로 교습소 선생의 딜레마인데 이 선생님은 학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학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학원인데 지금 현재는 혼자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대기를 걸어놓고 이제 이렇고 시끄럽고 이런 상태라서 약간 그런 시끄럽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선생을 구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선생이 구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이제 계신 분인데 이걸 썼다가 지우신 것 같아. 그런데 썼다가 지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 지운 것도 다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안 구해지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다른 학원에서 주는 월급의 1.5배만 줘도 잘 뽑힙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주는 월급만큼 주려고 하니까 안 뽑히는 거지. 다른 학원에서 주는 월급의 1.5배 내지 2배 정도 주면 진짜 잘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거의 뭐 입맛대로 그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돈 주는 부분을 좀 많이 주시면 금방금방 뽑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끄럽다. 애들이 시끄럽다.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빈 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상담이 오면 더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학원의 딜레마예요. 그게 학원의 딜레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안에 시끄러운 애들이 생긴다. 시끄러운 애들이 생기면 그 시끄러움에 반발하거나, 아니 반발은 그렇고 그 시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해서 또 학원을 끊죠. 예, That's what 학원 is. 그게 바로 학원이야. 근데 이 학원이라는 게 영어로 academy, institute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대한민국의 학원은 완전히 고유명사화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벌이 고유명사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 방송에서도 재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의 뭐 오빠 이런 것도 완전히 고유명사화 된 것처럼. 근데 학원도 대한민국의 학원은 진짜 그냥 고유명사화 시켜야 되는 것 같아. 학원이라고 말하는 것과 인스티튜트, 아카데미라고 말하는 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는 학원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학원은요. 몇백 명을 가르친다 해도 이거는 너무 좋지. 다 소화해낼 수 있지. 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냥 내가 다 우아하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하고 멋지게 강의하고 내려오는 그런 학원, 그런 것 같은 단과 뭐 이런 학원은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보습학원 아니면 작은 학원 이런 거는 학원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해주잖아. 근데 어떤 학원들은 진짜 관리적인 면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의 학원들은 진짜 관리적인 면이 더 커야 살아남는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리 플러스 티칭을 하는 그런 학원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50명만 돼도 너무 힘들어. 애들 50명도 진짜 힘들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꾸역꾸역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상도 받고 막 진짜 50명도 난 진짜 힘들더라. 진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꾸역꾸역 한단 말이야. 돈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병 때문에 선생님이 못한다는 소리 나든가 아니면은 시끄러워서 애들이 나가든가.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든다. 또 그래야 또 다른 학원도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그 뭐랄까. 원래 가장 아이디얼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가장 아이디얼한 거는 그 애들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지고 이게 관리 및 티칭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선생을 뽑아. 근데 그 선생도 돈 많이 주고 잘 대해줘야 거기서 오래 남는다고. 오래 남는다고요. 남아있다고. 그 학원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애들이 많아서 선생을 뽑고 돈도 많이 주고 이제 오래 붙잡고 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많은 애들을 그 선생님에게 줄지라도 대부분의 선생님은 결국은 그 선생님의 월급만큼만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많아져서 선생을 뽑아서 그 선생님한테 가르치라고 이제 뚝 띄워주면 그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불리는 선생이 아니라, 물론 재수 좋으면 그것을 불려주는 선생을 만나겠지만 100%에서 한 뭐 60, 70%는 그 불려주는 선생이 아니라 그냥 걔네들을 데리고 있다가 조금씩 애들이 나가면서 결국은 본인의 월급에 해당하는, 월급을 줄 만한 그런 명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도 학원을 하면서 할 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결국은 자신의 월급만큼의 아이들을 남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 사람들 구직시켜 주려고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진짜 학원을 크게 확장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선생 마인드보다는 기업가 마인드, 뭐 잘 가르쳐서 하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홍보 판촉 뭐 이런 거에 능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학원이 이제 커지려면 진짜 기업가형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첫 한 7, 8년 뭐 아니면 최장 10년 동안은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돈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학원을 튼튼하게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에만 이제 신경을 쓰고, 그 학원이 나중에 이렇게 튼튼하고 확장됐을 때,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학원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뽑아 먹는 거지. 누구처럼? 쿠팡에 돈 투자한 손정희 회장처럼. 근데 우리는 손정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선생들은 진짜 교습소 오픈한 첫 달부터 내가 얼마 벌었나 이거를 계산하는 선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원을 약간 그렇게 막 뭐 7, 8년, 10년 정도 이렇게 든든하게 계속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학원이 정말 커지고 유명해졌을 때 이제 그 학원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진 게
이제 코로나를 한번 겪고 나서는 학원인들이 더더욱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뭐 인터넷 베이스 뭐 이런 것도 거로해서 더 뭐 잘 됐다는 학원도 있긴 하지만은 진짜 그게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놓고 봤을 때 그냥 자식 그 성실하게 또 이제 결론은 성실하게 묵묵히 이건데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고 뭐 애들이 뭐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애들이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원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막 카리스마 있고 뭐 이런 또 선생님이 아닌 한 걔네를 다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애들이 많아졌는데 선생님이 카리스마가 있고 통제를 한다고 쳐. 그러면 또 그 카리스마를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학원이 너무 조용해도 애들이 나간다니까. 학원 애들을 조용히 시켜도 나가고, 또 안 시키면은 시끄럽다고 나가고, 학원을 조용히 시키면 또 너무 조용한데 그걸 갖다가 너무 조용해서 나간다 이렇게 안 하고, 선생이 너무 무섭다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그러면서 또 옆에 학원은 또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네 학원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숟가락을 써야겠지. 그러니까는 학원을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 700만 원 이상 벌면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라. 그리고 한 돈 1000만 원 벌면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막말로 교습소인데 한 500만 원 이상 벌면 거기서 진짜 만족하고 그냥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퍼먹을 수 있는 숟가락은 그 사이즈니까. 근데 진짜 학원을 해서 돈을 벌고 싶고 나는 정말 너무 잘 가르친다 뭐 이러고 싶으면 뭐 유튜브나 그런 거 시작해야겠지. 응? 아니면 그러니까는 다른 숟가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근데 돈도 벌고 싶은데 너무 학원에 막 진짜 학원 풍파를 다 맞고 살기는 싫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처럼 번 돈을 삼성전자에 넣어. 본인이 번 돈을, 그러니까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지키거나 아니면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제 학원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라는 그릇에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넣어, 아니면 카카오에 넣어, 아니면 네이버에 넣어, 아니면 기아차에 넣어, 아니면 현대차에 넣어, 아니면은 효성 신소재인가? 응, 그거에 넣어. 아무튼 그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묵묵하게 그렇게 살면서 가진 풍파를 이제 경험하면서 나름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렇게 만족을 하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선생님이 늙어가지고 학원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생겼을 때 두려움 없이 그만둔다. 왜냐하면 나의 another account 또 다른 잔고에서는, 계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불어난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후 걱정은 뭐 별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저도 일찍 일어났는데 선생님도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으면 아침부터 그 댓글을 달으셨을까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뭐랄까, 선생님의 고민 이런 게 느껴지면서 나는 아침에 찍어 바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에 또 그냥 선생님한테 두런두런 얘기는 해주고 싶은데 또 찍을 엄두는 안 나고, 용기가 아니지, 이건 찍을 엄두가 안 나고 지금 반팔에 나시티에 이렇게 입고 앉아서 두런두런 이렇게 저도 녹음을 해봅니다. 이상이에요. 선생님 화이팅 하세요.